자, 22번. 높이 20m인 건물의 옥상에서 수평 방향으로 10으로 던졌고 1kg의 물체다. 전에 배웠다시피 수평으로 가는 것들은 계속 등속도 운동을 해요. 왜? 여기서 주어진 힘이 뭐밖에 없으니까? 중력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직 방향으로 무슨 운동을 할까? 등 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무슨 힘만 받고? 중력만 받아서 뭘 가지고?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는 10의 크기를 가지고 떨어질 거예요. 따라서 떨어지는 순간에 수평 방향의 속력은 똑같이 10m/s이고 수직 방향의 속력은 어떻게 되는지를 봅시다. 처음은 수직 방향은 0이었고 나중에 떨어지기 직전에 속도가 얼마가 되는지 보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속도, 시간 그래프. 처음에는 0이었고 기울기가 가속도라고 했었지. 기울기 가속도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가속도가 얼마야? 수직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 10이다. 자, 몇 초 동안 떨어질까? 몰라. 떨어지는 마지막 속도, 나중 속도 얼마일까? 처음은 아는데 나중은 몰라. 그럼 어떻게 구하지? 여기 나와 있지. 떨어지는 거리가 20m라고. 밑넓이가 뭐가 돼? 떨어진 거리가 되겠지. 20m. 이렇게 되면은 빠르게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기울기가 10이고 넓이가 20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의 값을 가져야 될까? 여기가 2여야 되고 여기가 20. 따라서 떨어지는 순간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도, 수직되는 속도는 20m/s가 되겠죠. 가로, 세로 곱하기 2분의 1. 따라서 자, 기억, 2초 후 지면에 도달한다. 맞아요.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얼마일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1초당 10m씩 이동했으니까 2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20m가 맞죠. 마지막,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충격량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FT 아일랜드가 있고 또는 어떻게 구하는 방법도 있어?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다 해봅시다. 운동량 변화량. 처음에는 운동량이 얼마예요? P는 M 곱하기 V, MVP 해서 질량, 속도 하면 얼마가 나와요? 10kg m/s가 나오죠. 나중 운동량은 얼마일까? 수평 방향은 똑같아요. 10kg m/s. 수직 방향으로는 얼마가 나와요? mv니까 20kg m/s. 따라서 떨어지고 나서 닿기 직전에 나중 운동량의 합은 30이 돼요. 처음은 10이었으니까 따라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가 될까? 변화량은 20kg m/s.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선생님 Nm/s인데요. 똑같다고 했었지? 20N 곱하기 세컨드 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구해도 되고 또는 어떻게 해도 된다고? FT라고 해도 된다고. 이 물체가 받은 힘은 뭐밖에 없다고 했어? 중력밖에 없다고 했어. 중력의 크기 구해봅시다. 중력의 크기 F는 M 곱하기 G죠. 질량이 얼마야? 1kg 곱하기 가속도는 얼마야? 10m/s 제곱. 따라서 중력의 크기는 10N. 중력의 크기는 10N.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중력을 일정하게 받았어요. 몇 초 동안? 2초 동안. 따라서 중력의 크기 F 곱하기 T, FT 아일랜드는 얼마가 될까? 중력 10N. 몇 초 동안 받았어? 2초 동안 받았죠. 2초. 따라서 20N 곱하기 세컨드. 똑같죠? 답은 여하튼 똑같이 나와. 20이에요. 따라서
40이 아니고 20이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3번 그림은 영희가 장난감 총알 빨대에 대고 수평 방향으로 입을 풀어서 총알을 멀리 보내는 거예요. 자,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힘을 훅 하고 주면 빨대가 지나는 동안 이 입김의 힘을 받겠죠. 얼마 동안 힘을 받아? 요 지나는 동안, 요 지나는 시간 동안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따라서 영희가 이 장난감 총알에 준 충격량의 크기는 FT 아일랜드예요. 그러니까 세게도 줘야 되겠지만은 빨대가 길어서 오랫동안 힘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기억. 빨대의 길이가 길수록 오랫동안 불겠네. 총알이 힘을 받는 시간이 증가한다. 맞죠? 입으로 부는 힘을 갖게 할 때, 힘을 갖게 해요. 일정하다고 했을 때 빨대의 길이가 길수록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시간이 길어지니까 충격량이 어때? 길어지죠. 충격량이 커지죠. 따라서 충격량이 커지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져서 훨씬 더 멀리 나가게 됩니다. 빨대의 길이가 일정할 때, 빨대의 길이가 이제 일정해. 이 말은 뭐야? 줄 수 있는 시간이 일정할 때 입으로 부는 힘의 크기와 상관없이 충격량의 크기는 일정하다? 아니죠. 힘을 크게 주면 충격량의 크기도 커집니다. 틀렸어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번지 점프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설명했었죠. 줄을 고무줄로 만드는 이유가 뭘까? 밧줄로 만들면 안 끊어져서 안전할 텐데 아주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어? 밧줄을 매든 고무줄을 매든 처음 속도랑 나중 속도는 같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이 질량이 m이라고 하면은 고무줄로 하든 아니면은 밧줄로 하든지 간에 처음에는 V라는 속력으로 떨어지다가 낚아챌 때 나중에 결국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 순간까지가 운동이에요? 정지하는 순간까지. 근데 얘는 팅 해서 정지하는 거고 따라서 시간이 길어지는 거고 얘는 어때요? 틱! 자, 부딪히는 시간, 밧줄에 걸리는 시간이 어때? 굉장히 짧죠. 시간이 짧아서 정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져서 아프다. 잘하면 다리가 부러진다고 했었죠. 충격량은 F 델타 T, FT 아일랜드인데 충격량, 즉 운동량의 변화량, 처음은 V였고 나중은 결국 정지하기 때문에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는 일정해요. 일정한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에 따라서 오래 시간이 충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힘은 약해져서 안전한 거예요. 주로 이런 문제들이 어디에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나온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수업 시간에. 기억 안 난다고 그러면 봐야 되겠지, 다시. B. 낙하할 때 줄이 늘어나면서 충격력을 받는 시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래서 고무줄을 쓰는 거야. 라고 얘기했지. 충격력을 줄이는 방법이 뭐야? 받는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을 줄이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 B가 말한 원리로 작용되는 거, 안전과 관련된 얘는 뭐 있을까? 권투를 할 때 글러브를 끼고 한다. 그래서 손이나 얼굴이 깨지질 않죠. 구르기를 할 때 매트 위에서 한다.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달리던 사람이 돌부리에 걸리면 앞으로 넘어진다? 뭐야? 관성이죠. 따라서 얘는 틀렸어요. 정답은 3번. 25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란을 방석에 떨어뜨리면 안 깨지는데 콘크리트에다 떨어뜨리면은 깨진다. 부딪히기 직전의 속도가 얘가 V라고 그러면은 얘도 부딪히기 직전의 속도는 얼마일까? V. 왜? 떨어질 때는 중력만 받으니까. 그리고 나서 딱 부딪히는 순간 속도가 얼마가 돼? 0이 되죠. 따라서 속도의 변화량은 뭐야? 델타 V. 얘도 속도의 변화량 얼마야? 델타 V. 질량은 똑같은 계란이라면 질량이 똑같겠죠. 따라서 속도의 변화량 같고 질량이 같으니까 어때?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은 거야.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 충격량이 같은 거지. 따라서 콘크리트에 떨어지나 방석에 떨어지나 받는 충격량은 똑같아. 그럼 뭘 줄이자는 거야?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시간을 길게 해서 받는 충격력을 줄이자라는 거예요. 기억. 계란이 낙하하는 동안 단위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 이게 뭐야? 단위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 가속도. 가속도는 일정하죠? 떨어지는 동안의 가속도는 무슨 가속도밖에 없어? 중력 가속도밖에 없어요. 9.8. 니은 충돌 직전의 운동량의 크기는 같다. 충돌 직전의 속도 V, 얘도 속도 V, 운동량은 얼마야? mvp. 얘도 떨어지기 직전의 속도는 mvp, 운동량은 같다. 맞죠? 충돌하는 동안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진 경우가 방석에 떨어진 경우보다 크다. 그렇죠? 힘의 크기는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짧게 걸리기 때문에 힘의 크기가, 받는 힘의 크기가 커져서 깨져요. 따라서 디귿은 맞아요. 정답은 따라서 5번. 자, 26번 일직선상에서 A와 B에 A하고 B에다가 힘을 줬어요. 수평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힘을 줬대. 근데 얘는 지금 어디로 줬는지 안 나오죠? 오른쪽으로 줬는지 왼쪽으로 줬는지는 안 나와요. 우선 어느 쪽으로 줬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A는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고 B도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 상태에서 볼게요. 자, A는 2초 동안 운동량이 증가했대. 이 말은 뭐야?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을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야. 반대로 B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운동량이 줄어들었지, 속도가 줄어들었지. 따라서 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줬다라는 얘기가 돼요. 힘의 크기는 몰라요. 얼마의 힘을 줬는지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봅시다. 여기도 나와 있네. 2초일 때 A와 B의 속력은 같대요. 2초일 때 A는 운동량이 2P인데 속력이 같대. B는 P인데 속력이 같대. 그 말은 질량은 얼마라는 거야? 얘가 만약에 M이면은 B는 질량이 얼마야? 2분의 1 M이 되는 거죠. 따라서 질량은 누가 더 커? A가 2배가 더 커요. 자, 질량은 A가 B보다 2배 더 크다. 맞아요. 0초에서 2초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I, FT라고도 구할 수 있겠지만 뭐로도 구해? 운동량의 변화량으로도 구한다고 했어. A의 운동량 변화량, A의 충격량은 얼마예요? 얼마만큼 변했어? 2P만큼 변했어. B의 충격량,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만큼 변했어요? P만큼 변했어요. 따라서 A가 B의 2배만큼 변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마지막 0초에서 2초까지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까? 자, 볼게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나중 속도가 V가 된다고 했어. 처음 운동량은 얼마야? 0이야. 따라서 처음에 속도는 얼마가 될까? 0이 되겠죠. 처음의 속도는 0이고 나중 속도는 얼마가 됐어? V가 됐어. B 같은 경우에는 처음 속도는 모르겠지만 나중 속도가 얼마가 됐어? V가 됐어. 근데 처음은 운동량이 어때? 2배야. 그 말은 질량이 변하지 않으니까 속도가 얼마라는 소리야? 2V라는 소리죠. 자, 이제 해볼게요. 따라서
A는 속도가 어떻게 변했을까? 어떻게 변했을까? 0에서 V로 변했어. 즉 V만큼 변했죠. B는 얼마만큼 변했어요? 2V에서 V로 변했어. 그러니까 V만큼 변했어.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량이 어때? 똑같아. 근데 가속도는 어떻게 구해? 걸린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량이야. 근데 요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A랑 B랑 둘 다 몇 초가 걸렸어? 2초 동안에 둘 다 속도가 V만큼 변했기 때문에 둘의 가속도의 크기는 크다가 아니고 같다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입니다. 그림은 정지해 있던 2kg의 물체가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운동량이 뭐지? P죠. MVP. 그러니까 질량은 항상 일정하니까 운동량 대신에 속도에 대한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는 걔가 더 친하니까 그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2초, 4초, 6초, 8초, 10초일 때 속도를 봅시다. 자, 얘 속도는 얼마가 돼야 될까? 질량이 2kg이니까 속도는 1이 돼야 되겠지. 1. 그리고 나중 속도 2.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랬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가 4초부터 속도가 더 빨라지죠. 그리고 나서 속도가 일정했다가 점점 속도가 느려져서 정지하게 될 거예요. 방향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자, VT 그래프를 구했으니까 기울기도 알 수 있겠지. 기울기가 뭐라고 했어? 기울기는 시간의 변화량 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가속도예요. 따라서 가속도도 구할 수가 있어요. 0에서 4초까지의 가속도는 얼마야? 4분의 1이에요. 4초부터 6초까지는 가속도가 얼마야? 2분의 1이에요. 6초부터 8초까지는 속도가 일정하니까 가속도가 0이고 8초부터 10초까지는 가속도가 얼마야? 마이너스 붙여도 돼요. 반대니까 2분의 2니까 1m/s 제곱이 되겠죠. 자, 2초일 때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 구하는 공식은 F는 ma인데 2초일 때 질량은 2kg, 가속도는 4분의 1m/s 제곱이니까 0.5N 맞습니다. 5초일 때와 9초일 때 물체 운동 방향은 서로 같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했었지. 따라서 같아요.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I는 FT 또는 델타 P라고 구할 수 있어요. 4초부터 6초까지. 선생님은 요걸 한번 써볼게. 여기서 4초부터 6초까지 운동량은 얼마만큼 변했어요? 2만큼 변했죠. 8초부터 10초까지는 얼마만큼 변했어요? 4만큼 변했어요. 따라서 2초부터 4초까지가 작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원래 1m/s의 속력으로 운동하던 2kg짜리 물체가 힘을 받았대요. 근데 운동 방향, 오른쪽 운동하고 있으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았어요. 얼마? F. F가 얼마일까요? 여기에 그래프에 나와 있어요. 힘을 작용시켰어요. 처음은 이렇게 됐고 나중 6초일 때는 얘 속도가 얼마가 될까? 운동량이 얼마가 될까? 자, 처음 운동량은 얼마예요? 처음 운동량은
MVP니까 얼마야? 2kg 미터 per second가 되죠. 그런데 충격량을 줬더니, 충격량을 투입했더니 나중 운동량이 얼마로 나올까? 이건 그래프에 나와 있어요. 왜? FT 그래프가 나와 있어서. FT 아일랜드. 밑넓이를 구하면 그러니까 충격량이 나오는 거죠. 운동량의 변화량. 따라서 얼마가 나와요? 18뉴턴 곱하기 세컨드가 나오죠. 따라서 처음이 2였으니까 나중은 얼마가 될까? 20kg 미터 퍼 세컨드가 됩니다. 물체의 질량은 2kg이니까 속도는 얼마가 될까? 10m per second가 돼야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입니다.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질량이 2kg인 물체예요. 그러니까 2kg의 물체가 정지해 있어. 속도가 0이야. 그러니까 운동량은 얼마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이거에다가 힘을 줬더니 충격량을 투입했더니 FT 아일랜드죠. 충격량을 투입했더니 또는 뭐 운동량의 변화량, 나중 운동량은 얼마가 될까라는 질문이에요. 그래프에 잘 나와 있다시피 힘, 시간, FT 아일랜드, 넓이가 충격량이죠. 얼마만큼 줬어? 4만큼 줬죠. 따라서 나중 운동량은 4kg 미터 퍼 세컨드인데 질량이 2kg이니까 MVP 해서 속력은 2m per second가 되겠죠. 따라서 2초일 때 물체 속력은 2m per second 2번이 되겠습니다. 30번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애예요. 그러다가 힘을 수평면으로 나란한 방향으로 작용을 했어요. 정지해 있는데 나중에 나란한 방향으로 했고 그리고 나서 얼마만큼의 힘을 줬는지는 나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 그림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지. 2초, 4초, 6초일 때 운동량을 살펴보자. 처음에는 운동량이 얼마였어? 정지해 있으니까 0. 그런데 2초가 됐을 때 운동량은 얼마일까? 4초가 됐을 때에는 운동량이 얼마일까? 6초가 됐을 때에는 운동량이 얼마일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투입된 뭐를 알 수 있어야 돼? 충격량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얼마만큼의 충격량이 투입이 됐을까? 4초에서 6초까지는 얼마만큼의 충격량이 투입이 됐을까? 그거는 요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FT 아일랜드.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0에서 2초까지는 얼마만큼이 투입이 됐어요? 요만큼. 얼마야? 4뉴턴 곱하기 세컨드만큼 투입됐어. 따라서 나중 운동량은 4kg 미터 퍼 세컨드가 되겠죠. 2초에서 4초까지는 얼마만큼 투입됐어? 8뉴턴 곱하기 세컨드. 따라서 12kg 미터 퍼 세컨드. 4에서 12로 증가했죠. 8만큼 증가했죠. 마지막 4에서 6까지는 얼마만큼 투입됐어요? 넓이 구하면 4뉴턴 곱하기 세컨드죠. 따라서 12에서 4만큼 증가하니까 16kg 미터 퍼 세컨드가 되겠지. 따라서 각각의 운동량 2초일 때, 4초일 때, 6초일 때 운동량을 4대 12대 16 약분하면은 2번이 되겠죠. 31번 그림은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물체의 수평 방향으로 정지해 있는데 속도가 0인데 수평 방향으로 힘을 작용했대. 얼마만큼 작용했을까? 요만큼 작용했대요. FT 아일랜드. 0에서 2초까지 받은 충격량은 얼마예요? 요만큼이 되겠네. 얼마가 될까? 0.3이 되겠죠. 삼각형이니까. 0.2초에서 0.4초까지는 요 넓이인데 구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돼? 큰 삼각형에서
빼기 작은 삼각형 하면 되겠지? 따라서 얼마가 나올까? 1.2 뉴턴 곱하기 세컨드 빼기 0.3 뉴턴 곱하기 세컨드. 따라서 0.9 뉴턴 곱하기 세컨드. 따라서 1대 3이 되겠죠. 정답은 3번. 32번입니다. FT 아일랜드. 면적이 그러니까 충격량 또는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골프공이랑 골프채랑 충돌한 다음에 딱 하고 공이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는 요 부분이 아마 부딪히는 순간일 거예요. 그리고 요게 공이랑 채가 떨어지는 순간일 거예요. 골프공이 골프채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요 면적을 거치고 나서 속력이 어떻게 될까? 처음 골프공은 어때? 질량이 m인데 속력이 0이야. 정지했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충격량을 얼마만큼 줬어요? 3mv 제로만큼 투입을 했어. 따라서 나중 운동량이 얼마가 됐을까? 처음의 운동량은 0이었고 나중은 3mv 제로. 질량이 m이니까 속력은 얼마가 될까? 속력은 3v 제로가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그림은 야구 경기에서 팔꿈치를 구부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을 받은 경우와 팔꿈치를 구부려서 뒤로 빼면서 받은 경우예요. 여기서 보다시피 시간을 짧게 한 경우 A가 팔꿈치를 구부리지 않은 상태로 퍽 하고 받은 거지. 그리고 팔꿈치를 뒤로 구부려 빼는 경우가 B가 되는 거죠. 어떨까? 시간을 길게 하니까 받은 힘이 작아져서 덜 아프겠지. 근데 A와 B가 이루는 넓이는 어떻다고? 같대. 그 말은 뭐야? 넓이, 즉 면적은 충격량이니까 A와 B가 받은 충격량은 같다. FA, FB, 델타 TB. 그래서 받은 FT가 똑같은데 받은 시간을 길게 해서 받은 힘을 적게 한다. 그래서 덜 아프다라는 거예요. 기억. 손을 뒤로 빼면서 공을 받는 경우는 A이다. 아니죠. 순간적으로 손이 더 아픈 경우는 B가 아니고 A가 되겠죠. 충격에 의한 안전장치의 원리는 B가 안전장치의 원리죠. 따라서 FT 아일랜드에서 시간을 길게 해서 힘을 작게 하는 경우는 받은 힘을 충격을 작게 해서 힘을 작게 해서 안전한 경우는 주로 안전장치에 쓰입니다. 안전장치는 다 이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답은 따라서 3번이 되겠습니다. 34번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M과 2M인 공을 놓고 수평 방향으로 찼어요. 둘 다 지금 정지 상태니까 속력은 0. 속력은 0이에요. 따라서 운동량은 얼마야? 0이야. 얘도 0이야. 근데 발로 뻥 찼는데 A는 빠르게 찼나 봐. 짧게 부딪혀서 찼나 봐요. B는 긴 시간 동안 찼나 봐요. 그래서 덜 아프고 많이 아픕니다. 근데 두 알의 면적은 같다고 했으니까 충격량은 같다는 소리네. 즉 여기에 투입되는 충격량은 같으니까 나중 운동량도 어떻겠다? 같겠다. 나중 운동량 예를 들어서 얘는 MV가 된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얼마가 될까? B는 똑같이 충격량이 MV가 돼야 되겠지. 근데 얘 질량이 2M이니까 속도는 얼마가 될까? 2분의 1V, 즉 속도가 절반이 돼야 되겠지. 당연하지. 얘가 질량이 무거우니까 똑같은 충격량을 주면 얘가 느려져야 되겠죠. 따라서 A와 B가 발로부터 받은 충격량 I의 크기는 같다. 맞아요. 떨어진 직후 속력은 A가 B보다 2배 크다. 맞죠? 발로 차는 동안 공이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더 크죠. 따라서 맞아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똑같아요. 정지에 있는 물체에다가 중앙에다가 땅 하고 치는 거예요. A도 B도. 근데 두 개가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질량이 똑같겠죠. A에다가 B에다가 힘을 줬는데 둘 다 아래 면적이 같다는 소리는 뭐야? 여기에 투입한 충격량이 똑같아요. 충격량이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 A와 B의 운동량은 어떨까? A와 B의 운동량은 같아요. 근데 질량도 같은 공이기 때문에 속력이 어떨까? 속력이 같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튀어나가는 공의 속력은 둘 다 똑같습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인데 둘 다 똑같다라고 그래프에 주어져 있죠. 그래서 같습니다. 힘을 받는 동안 평균 힘의 크기는 당연히 A가 크죠. 정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2번. 36번도 똑같은 말이에요. 콘크리트 바닥은 FT 아일랜드에서 콘크리트 바닥은 짧은 시간 동안에 부딪혔기 때문에 힘이 커서 깨지는 거고 방석은 길기 때문에 시간이 길기 때문에 안 깨지는 거예요. 따라서 A는 콘크리트고 B는 방석이 되겠죠. 아래 면적은 똑같아요. 얘기했었죠? 어떤 속도를 가지고 있다가 똑같은 속도로 부딪히기 직전까지 왔다가 질량이 똑같은데 그러니까 운동량이 똑같겠죠? 똑같은 속도로 왔다가 여하튼 부딪히고 나면 속도가 얼마가 돼야 돼? 속도가 0이 돼야 돼. 속도가 0이 돼야 돼. 따라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떨까? 같아요. 충격량은 둘 다 같아요. 충격량은 같은데 어떻게 하면 깨지고 어떻게 하면 안 깨질까? 시간을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에 따라서 깨지냐 안 깨지냐가 결정돼요. 이런 문제는 주로 무슨 문제랑 연결이 된다고? 안전 문제랑 연결이 된다고. 유리컵이 콘크리트에 충돌하는 경우는 B가 아니고 A죠. 유리컵이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서로 같습니다. 맞아요. 유리컵이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훨씬 더 크죠. 정답은 니은 2번이 되겠습니다. 37번 A와 B 아랫부분의 넓이가 같대요. 이 말은 충격량이 같다는 소리예요. 힘에 받은 시간이 기니까 힘의 최대값은 A의 경우가 더 크다. 뭐와 관련된다고 했어? 조금 전에 배웠듯이 안전과 관련된다고 그랬어. 따라서 기억과 니은은 맞는데 얘는 뭐야? 더 멀리 보내고 싶어. 그러니까 속도를 더 키우고 싶어. 이 말은 뭐야? 운동량을 크게 변화시키고 싶어. 즉 충격량을 키우고 싶어. 이건 충격량을 키우는 소리야. 그러니까 오랫동안 시간을 똑같은 힘을 주면 충격량이 커지는 거예요. 힘을 세게 주든지 아니면은 부딪히는 시간을 길게 하든지. 뭐야? 얘는 파괴적인 목표예요. 따라서 이 현상, 안전과 관련된 거랑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4번입니다. 자, 38번은 뭐야? 배에 매단 폐타이어. 타이어끼리 배에 매달았기 때문에 서로 부딪혀도 안전해요. 에어백, 번지점프줄, 뭐야? 전부 다 FT 아일랜드.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을 줄이자는 거예요. 충격량은 똑같은데 정답은 몇 번이 돼요? 5번이 돼요. 1번은 뭐야? 관성의 법칙, 1법칙. 2법칙은 뭐야? 힘과 가속도와의 관계. 그리고 3번은 뭐야? 질량이 크고 속도가 클수록 운동량 정의죠. 운동량 정의, MVP.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 관계를 4번은 나타냈어요. 39번. 자동차의 범퍼는 충돌하였을 때 안전을 위해서 잘 깨지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아주 단단하면은 오히려 충돌 시간이 짧아져서 사람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거지. 아까 번에도 했지만은 39번의 정답은 몇 번일까? 1번이죠. 40번 범퍼카 안전.
다 이거예요. 자, 가에서 범퍼카는 충돌하는 시간을 늘려준다. 맞죠? 파손을 크게 하는 단점이 있다. 파손을 크게 해야 돼요. 에어백은 충격량의 크기는 못 줄여줘요. 충격력을 줄여주지. 다에서 잡을 때 충돌 시간이 길어지니까 맨손으로 잡을 때보다 충격량을 받는다? 아니죠. 충격량은 변하지 않아요. 충격력만 바뀌어져요. 충격력이 줄어들어요. 답은 정지할 때까지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맨손으로 잡을 때가 훨씬 더 크죠. 정답은 1번입니다. 41번. 안전장치. 충돌이 발생하면 힘을 줄여주는 장치가 맞아요. 시간을 길게 해서.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 절대 못 줄여준다고 했었지. 따라서 기억, 니은이 맞아요. 정답은 3번이 되겠죠. 42번. 이건 뭐야? 안전과 관련돼 있지 않아요. 부딪히는 시간을 길게 해서 멀리 날려보내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뭐야? FT 아일랜드에서 시간을 길게 해서 내 힘은 일정하더라도 시간을 길게 해서 멀리 날려보내자는 거야. 왜? 충격량이 운동량 변화량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운동량 변화량이 관련돼 있다는 건 뭐야? 속도 변화량이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즉 속도를 더 빠르게 해서 더 멀리 날려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운동량이 안전과 관련돼 있지 않습니다. 더 멀리, 더 세게, 더 파괴적으로랑 관련돼 있어요. 철수, 방망이로 쳤을 때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야 해. 맞죠? 방망이로 치는 힘이 일정하다면 충격하는 시간을 길게 해야 되겠죠. 틀렸어요. 방망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증가시키면 더 멀리 갈 수 있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3번. 사람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힘의 크기를 줄이고자 해요. 그러니까 FT 아일랜드에서 힘을 줄이고자 해. 그럼 시간을 길게 해야 되겠지. 안전. 모래를 깔아서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도록. 니은은 그냥 원심력이에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4번.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죠. 번지점프를 할 때 늘어나는 줄을 이용한다. 맞죠? A가 B에게 힘을 작용하면 B도 A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건 작용, 반작용이에요. 상관없죠? 야구 선수가 방망이를 끝까지 휘두른다. 오랜 시간 동안에 세게 휘둘러서 멀리 날려보낸다. 뭐야? 더 세게, 더 멀리, 더 빠르겠죠. 따라서 안전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범퍼카예요. 범퍼는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고 충격량이 아니고 충격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요. 자주 틀릴 거야. 범퍼는 충돌해서 서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서로 다르게 준다. 충돌하면 얘가 얘랑 부딪힐 때 얘가 얘한테 주는 힘과 얘가 얘한테 주는 힘은 똑같아요. 다르게 할 수가 없어.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틀렸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46번입니다. 안전모죠. 스티로폼으로 된 흡수제가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됐어요. 모자가 받는 충격량이 아니고 충격력을 감소시킨다고 했어.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줘요. 장총의 총신, 이거는 말했지. 더 멀리, 더 세게, 더 빠르게, 더 파괴적으로. 그래서 이거랑 상관없어요. 정답은 2번. 47번입니다. 안전장치에는 차일드 락이 있고 몸이 부풀어 올라서 머리와 가슴을 보호하는 얘 뭘까? 에어백이 있죠. 그리고 관성으로 앞이 몸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몸에다 다는 줄이 있을 텐데 그게 안전벨트죠. 자, 기억은 에어백이다. 맞아요. 운전자의 머리가 에어백과 충돌할 때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서 받는 힘의 최대값을 증가가 아니고 감소죠.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틀렸어요.
1초 동안 자동차의 1초 동안 속도 변화량 이게 뭐야? 가속도지. 사람의 질량이 뭐야? 질량 m. F는 ma. 크기가 일정해.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할 때 질량이 크면 클수록 뭐야? 몸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커져요. 따라서 질량이 큰 사람이, 몸무게가 큰 사람이 자동차에 타서 사고가 날 때 안전벨트에 걸리는 힘의 크기가 훨씬 더 큽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4번이 되겠어요. 48번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을 줄여줘요. 충격력을 줄여줘요. 뭐야? 안전과 관련된 장치지. 1, 2, 4, 5번 다 그건데 얘는 뭐야? 나무방치 대신 쇠망치, 부딪히는 시간을 어떻게 하는 거야? 부딪히는 시간을 줄여서 힘을 키우는 거지. 따라서 3번은 틀렸습니다.